안녕하세요. 광고 플랫폼 팀 개경현입니다. 앞서 안규진 부사장님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사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생생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앞서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해당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새로운 도약, 카카오티 앱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만 제공되는 광고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 카카오 모빌리티가 5개 광고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동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여정이 끝나는 곳까지 매 순간 만나는 다양한 5개 광고 매체들, 그동안 축적한 온라인 광고 노하우를 기반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5개 광고 매체들을 연결하여 프로그래매틱 DOOH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어디서나 마주치고 언제나 만나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 네트워크.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광고 매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온오프라인 광고 경험. 카카오 모빌리티가 만들어갑니다. 네,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는 작년 21년 1월에 광고 사업을 첫 시작한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저희 온라인 광고 매출은 작년 1분기 대비 3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매출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 속에서 다수의 공감대를 한 번에 이끌어낼 수 있는 브랜드 패키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브랜드 패키지는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모든 유저들에게 넓은 커버리지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었습니다. 이 브랜드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실 TV 광고나 온라인 광고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브랜드 패키지를 기반으로 앞으로 5개 광고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추가로 글로벌 DOH 광고 시장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고 시장으로 디스플레이나 정보통신, 안면식 같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광고 이용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호주 같은 선진국들은 OOH 시장의 51% 이상이 DOH 광고 시장으로 이미 전환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패키지로 쌓은 온라인 광고의 경험을 심리스하게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택시라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에 RSE라고 하는 신규 매체를 설치하고 있고요. 이 신규 매체를 기반으로 온라인의 경험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이후에는 다양한 빌보드나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5개 광고 매체로도 확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RSE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블루 RSE는 카카오 T 블루의 뒷좌석에서 볼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고요. 승객과의 한 60c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SE는 사실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가운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재팬택시의 RSE를 보실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송출을 위한 태블릿 단말기를 설치를 했고요. 탑승객에게 탑승 시간 동안 계속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했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브랜딩 광고의 주요 매체로서 RSE가 자리를 잡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에서 RSE로 광고를 본 사용자의 광고 관심도는 77%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매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저희 카카오티 블루 RSE의 경우에는 단순히 광고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유저에게 탑승 경로를 알려드리거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랙티브한 RSE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블루 RSE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공간을 연결하는 생활 네트워크형 광고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IPTV나 엘리베이터 같은 생활 접점 공간에 있는 매체와 그다음 T앱과 내비로 시작하는 이동의 시작, 택시와 서브웨이, 버스로 이어지는 이동의 과정,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불리는 소비 유통 채널에서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저희는 모두 다 연결해서 사용자의 생활 접점 공간을 모두 이동의 맥락으로 연결하고 이 과정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광고의 키워드는 사실 시너지 애드와 플랫폼, 고위드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키워드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너지 애드인데요. 시너지 애드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전체 광고 캠페인의 효과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광고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상품의 크게 6가지의 특징은 온라인 광고, 블루 RSE 광고를 모두 관통하는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출되는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광고 상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만 이런 경우에는 광고의 저항도가 높을 수 있는데 저희의 상품은 서비스의 이용 맥락이나 컨텐츠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네이티브형 광고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광고 저항도를 굉장히 낮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 티블루를 이용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70%에서 8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는 그 광고주의 브랜드를 손상시키지 않고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고요. 월 1,000만 명에서 하루 120만 명 정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브랜딩 효과는 앞에 말씀드린 3가지와 더불어 광고주들의 만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유저들은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등 높은 소득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층이기 때문에 광고의 타겟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저희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 TV 광고나 5개 광고 대비 유연한 광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빌리티 광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저희 광고는 서비스의 이용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절하게 광고를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 패키지라는 택시를 호출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히 노출되는 이 광고를 택시를 탑승한 이후에도 그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서비스의 맥락의 연결이 정말 광고 캠페인의 시너지의 성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고요. 약 2주간 블루 RSE 광고를 함께 집행한 광고 캠페인의 전면 팝업 CTR과 블루 RSE를 집행하지 않은 캠페인의 CTR을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 내부 마케팅팀에서 진행하는 내부 캠페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후자는 외부의 광고주들의 광고 캠페인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두 그룹 모두 RSE를 같이 집행한 광고주 그룹의 CTR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해서 서비스의 맥락 속에서 광고를 연결하는 게 결국은 광고주의 전체 캠페인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증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광고를 가지고 온오프라인 통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지표를 뽑아보면 저희는 도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광고는 이제 노출수, CPM, CPV 관련된 기준으로 광고의 성과를 많이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의 특성상 탐색을 하거나 서칭을 하는 그런 앱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앱을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앱을 사용하고 그다음 이탈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출수와 도달수의 갭이 다른 광고 매체보다 되게 적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15원, 20원, 24원, 48원, 62원은 사실 한 명의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한 매체별 평균 도달 비용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저희 이제 온라인의 주력 상품인 브랜드 패키지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TF 사용자에게 광고를 보여주기 위한 비용은 15원이고요. 저희가 9월에 출시 예정인 블루 RSE 홈 일반 같은 경우는 18원에서 20원 정도, 그다음 유튜브 논타겟팅 광고의 도달 비용은 24원 정도로 평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V 광고를 겨냥해서 만든 블루 RST 홈퍼스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상파 TV인 62원에 대비 48원으로 보다 저렴한 광고의 도달 비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광고의 특징이나 지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저희의 플랫폼은 사실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의 플랫폼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고 해당 플랫폼은 DOH 영역의 현실에 굉장히 적합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 T앱의 온라인 광고와 DOH 광고를 모두 집행할 수 있는 통합 광고 플랫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저의 사용자의 이용 데이터, 이동 데이터, 그다음 장소 데이터, 그다음 사용자의 행태 정보 등을 기반으로 광고주의 광고를 적절한 매체나 혹은 적절한 사용자에게 타겟팅해서 노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고요. 이러한 광고 플랫폼은 저희가 2022년 3분기에 KM 비즈센터라는 이름으로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저희가 3분기에 KM 비즈센터가 오픈하게 되면 그 이후에 택시 네트워크 광고, 그다음 미디어 바잉, 타겟팅에 대한 기능들이 도입을 할 예정인데요.
크게 이제 택시 네트워크형 광고 도입과 외부 광고 DSP 연동, 그다음에 5개 광고 매체, 미디어 바잉, 그다음 모빌리티 타겟팅 이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질문을 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광고주분들이나 광고 대행사분들이 모빌리티가 플랫폼에서 타겟팅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언제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일정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네 가지 이후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이나 저희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대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KM 비즈센터 베타로 오픈하는 부분에 대한 스펙이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3분기에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대행사분들이나 광고주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안내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개괄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5개 광고 플랫폼, 통합 광고 플랫폼이긴 하지만 5개 광고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광고 관리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나 광고 대행사분들이 기존의 온라인 광고의 구조나 관리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만드는 광고 플랫폼은 기존의 온라인 광고 캠페인 구조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친숙한 형태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재를 심사하고 사전에 등록하고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는 등에 대한 관리도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 광고 소재를 그대로 5개 광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5개 광고를 위한 별도의 소재를 만든다거나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다는 수고로움은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는 형태로 광고 플랫폼의 구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포팅인데요. 온라인 광고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 광고 리포팅이 사실 5개 광고에서는 추정이나 좀 정확하지 않은 혹은 리포팅조차 받을 수 없는 형태의 광고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는 블루 RS를 진행하면서 온라인 광고와 최대한 흡사한 형태의 집계 기준과 리포트를 발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출과 도달과 재생률, 그다음 몇 명의 사용자가 봤는지, 얼마나 노출됐는지 등등에 대한 모든 부분은 실시간 형태로 집계가 되고 리포트 형태로 광고주분들한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관리 기능은 이제 광고 유닛과 콘텐츠 유닛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광고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이지만 저희 RSE나 5개 광고 매체에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고 플랫폼은 광고를 관리하는 유닛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관리하는 유닛을 위한 전용 기능도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CP사분들이 저희가 보유한 매체에 그 보유하신 콘텐츠를 노출하신 데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콘텐츠에서도 광고와 동일한 리포팅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금 방식인데요. 이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매 방식도 있고 소규모의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구매 방식 이 두 가지를 일단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차량 대수 구매 블루 RS에 한정해서 차량 대수 구매 방식과 노출수 구매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대수 구매 방식은 기존의 5개 광고가 교통 광고를 집행하는 버스 광고 같은 경우는 전 노선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대수를 구매한다거나 기존의 택시 광고처럼 1000대, 2000대 단위로 구매하는 동일한 광고 과금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주가 원하는 차량 수를 구매하여 지정한 기간 동안 노출을 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구매한 차량 수의 광고 노출과 광고 대수를 보장해 드립니다. 노출수 구매는 사실 기존의 5개 광고에서는 보여지지 않은 과금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동영상 광고와 동일하게 광고주가 예산과 노출수 기간들을 정하며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노출수만큼만 노출을 하고 광고를 중단할 수 있는 형태의 과금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RSE 패키지나 홈버스터 광고의 초기 집행이 좀 부담스러우시는 소규모 예산을 가진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수 구매 방식의 홈 일반 상품을 구매하셔서 광고를 진행하시면 소규모 예산으로도 택시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노출수 보장이나 차량 대수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사실 온라인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 특별할 게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진행하는 택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5개 광고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외부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택시 법인이나 개인 택시 분들에 부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광고주가 원하는 만큼의 노출량을 보장해드리고 또 이게 원하는 기간 동안 특정 요일에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광고 로직이 필요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택시 광고를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될 것들은 대표적으로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 운행률인데요. 저희가
책 1000대에 설치를 하고 1000대에 노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광고가 다 1000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는 차량도 있고 기사님이 오지 않아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도 있고 손님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 광고주가 구매한 1000대에 실질적으로 광고가 노출하기 위한 보장 로직들을 마련해야 했고요. 그다음 택시 부재 같은 경우는 생소한 개념이실 수 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휴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실제 개인 택시들이 쉬는 날을 다 고려해서 이 부분을 다 보장한 광고 노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라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와 사용자의 패턴, 혹시 기기가 파손됐거나 사용자가 갑자기 도중에 기기를 끄거나 기사님이 코드를 뽑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노출과 대수를 보장하는 노직을 설계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택시 네트워크형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노출 기반의 광고 구매 방식을 기반으로 저희는 네트워크형 광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네트워크형 광고라는 건 사실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미 뭐 애드익스체인지도 있고 외부에 DSP를 붙여서 본인들이 소유한 매체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도 있고 또 광고 플랫폼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입찰을 해서 이제 광고 입찰가를 높이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사실 5개 광고는 아직 그렇게 발전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온라인 광고의 네트워크 광고처럼 하나의 광고 소재를 등록하면 여러 개의 택시 매체에 동시에 광고 노출이 가능한 형태의 DOH 네트워크 광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는 블루 RS뿐만이 아니라 타바나 다른 광고 택시 업체들과도 논의를 해서 실제 저희에게 광고를 구매하면 모든 광고 택시 매체에 광고가 송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DOH 외 광고 매체로도 네트워크 광고를 확장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개 광고 매체 미디어 바잉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다양한 DOH 광고 매체를 KM 비즈센터에서 구매 집행 관리하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노출수 보장 광고를 기반으로 5개 광고에서 네트워크 광고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든 매체가 다 네트워크 광고만으로 판매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미 5개 광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방식은 여러 광고주분들이 이미 다 익숙해 있으시고 그 부분을 구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판매 방식을 무시하지 않고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나 디지털 사이니지, 인도어 매체, 빌보드 등 다양한 5개 광고 매체의 광고 구매부터 집행 프로세스를 플랫폼화 시킬 예정이고요. 그래서 구매를 효율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5개 광고에 적합한 리포팅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5개 광고에서 도대체 어떻게 리포팅을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아마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AI 기술력을 토대로 5개 광고에 최적화된 성과 측정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요. 사실 미디어 바잉이 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부분은 이런 성과 측정 모델이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기존의 5개 광고와 다른 밸류를 제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2023년에로 일정을 잡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델은 카카오 아이커넥트가 가지고 있는 음성 인식이나 AI 봇,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들을 가지고 5개 광고의 편의성을 증대하거나 광고의 효율을 지원하는 기능들을 만들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 IA, 클라우드 AI를 통해서 비전을 통한 안면 검출이나 인식, 그래서 연령대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고 광고 주시를 추적해서 주시율을 체크하거나 태그 추출, 그다음 성인이나 성별 등에 대한 판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과연 5개 광고에 정말 적합한 성과는 어떤 거며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많이 주셨던 모빌리티가 그러면 결국 타겟팅을 한다면 어떻게 타겟팅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서의 니즈가 굉장히 높은 거를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도 알았기 때문에 타겟팅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더 당기는 부분은 저희가 웨비나 이후에 실제 시장 리서치를 진행하면서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광고와 블루 RS를 중심으로 저희가 어떤 형태의 타겟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에서 진행하는 광고 10별자를 활용한 타겟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RSA가 가지고 있는 광고 10별자는 사실 깡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깡통 10별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RSA가 가지고 있는 10별자를 가지고 타겟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T앱 같은 경우는 실제 유저가 사용하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아이디나 광고 10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별자를 가지고 이 카카오 T앱에서 호출한 유저가
택시에 탑승하여 블루 RSA 광고를 봤을 때는 이 T앱의 식별자를 가지고 저희는 광고 타겟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벤트에 반응이 있는 애드 아이디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 애드 아이디를 기반으로 T앱과 블루 RSA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도대체 뭐가 있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유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에 대한 데이터, 특히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성별이나 연령에 대한 정보를 그룹핑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이 데이터와 그다음 모빌리티 데이터로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희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 도착지 정보, 그다음 지역 정보, 이동 경로,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생활 반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그다음 이 사람은 어떤 교통수단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저희는 흔히 카카오 TM만 생각하시는데 카카오 TM뿐만이 아니라 랩이나 카카오 TF, 카카오 내비,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교통수단의 사용 패턴을 더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유저 데이터와 모빌리티 데이터를 결합해서 타겟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런 타겟팅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사용자의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령층의 어떤 성별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생활 반경을 가지고 어디를 자주 방문하지? 그리고 이걸 자주 방문하는 유저, 예를 들어 올리브영을 자주 방문하는 유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런 목적지를 가지고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관심사를 추측하는 로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만 할 수 있는 건 아마 대표적으로 공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 타겟팅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5개 광고의 타겟팅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장소, 매체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인지 더 나아가서는 코엑스에는 굉장히 많은 5개 빌보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위치는 어디이고 그렇기 때문에 코엑스에 있는 전광판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도를 가지고 있는 전광판인지 등을 저희는 알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공간의 특성을 살린 타겟팅도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유저의 특성을 분석한 타겟팅인데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를 집행하면서 백화점을 한 달에 몇 번 이상 가는 30,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싶다라는 숙제를 저한테 주신다면 저희는 카카오 TF뿐만이 아니라 블루 RS3를 통해서 실제 백화점을 목적지로 선택해서 백화점에 자주 가는 30대 여성을 추출한 다음에 이 여성이 택시를 탑승하거나 카카오 TF를 이용했을 때 그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로 광고 타겟팅이 가능하고요. 공간의 특성을 살린 매체 축적은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서울 지역의 광고 매체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매체에 대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매체 중에 20,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매체 위주로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제 핀을 위한 현재 유저가 내리는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광고를 타겟팅하거나 POI 정보를 활용한 주변 상가나 지역 광고도 저희는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에 대한 성과 측정뿐만이 아니라 사실 광고주의 광고가 유저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블루 RSA가 서비스적 가치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택시 탑승객에게 블루 RSA가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광고주의 광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블루 RS의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데믹이 시작되면서 번역이나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탑승했을 때 기사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가장 한 번 들어오면 절대 나가지 않고 광고 유저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저희 RSC 서비스가 사실 내가 어디에까지 지금 이동하고 있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지도 화면인데요. 이 우측을 개편해서 세로형 동영상 영역을 만들고 여기서는 요새 핫한 세로형 쇼폼 영상을 보여주고 이 사이사이에 광고를 노출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기능을 계속 개편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RS의 가장 풀어야 될 숙제는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요. 저희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광고주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이제 사용자가 RS를 통해서 광고에 참여한다는 걸 학습시킬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영화 시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인데요. RS를 통해서 시사회에 참여하게 컨텐츠를 즐기고 그 해당 컨텐츠의 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해당 시사회까지 블랙택시로 모셔드리는 형태의 이벤트 등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과 같이
다른 외부 매체의 마케팅 활동을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RSE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성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컨텐츠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전체 인벤토리의 70% 이상을 저희는 일반 컨텐츠에 할애를 하고 있고요. 이 광고 매출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반 컨텐츠에 대한 노출량을 높이고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컨텐츠 큐레이션 기능까지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순히 저희가 기계적인 장치로 광고에 노출을 하거나 인위적인 장치로 광고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광고를 소비하고 또 광고의 주목도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는 저희가 시네21이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제휴해서 실제 뭐 연예인의 인터뷰나 예능의 3, 4분짜리 짤막한 영상 등을 보여줌으로써 이 컨텐츠를 즐기는 과정에서 광고가 나가는 부분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골라보기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실제 다양한 저희가 제휴한 20여 개의 컨텐츠 제휴사의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노출하고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플랫폼과 광고주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플랫폼이라는 거는 광고를 노출할 매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런 매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플랫폼 관점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광고에서는 컨텐츠를 노출하기 위해서 CMS라는 프로덕이 있는데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컨텐츠의 안정적인 노출과 운영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드웨어 관리까지 가능한 카카오 모빌리티 CMS를 만들었고요. 이런 CMS를 기반으로 매체 운영사분들이 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고 플랫폼과의 연동으로 매체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광고에서는 매체를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다 플랫폼을 만드셨지만 지금은 뭐 구글 애드센스나 이런 걸 붙이셔서 블로그나 이런 매체의 이제 수익화를 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동일하게 5개 광고를 가지고 계시는 운영사분들이 별도의 영업 조직을 만들거나 대행사당 말씀을 나누시지 않고 저희 KM 비즈센터의 연계를 통해서 저희 KM 비즈센터가 가지고 있는 광고주를 KM CMS가 확보한 매체에 노출함으로써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고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광고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제 카카오가 CMS까지 하고 플랫폼까지 다 만들면 사실 이제 외부 광고 플랫폼과 CMS랑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들과 우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생태계 구축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고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매체 운영사, 뭐 DSP 광고주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광고 플랫폼, 외부의 CMS와도 연동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인 고위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생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생태계는 이제 TF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사이니지까지의 모빌리티 광고 생태계로 이용자와 광고주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생태계는 사실 저희 혼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매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파트너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유저와 광고주를 연결하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광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광고 생태계는 사실 유저에게는 혜택을 주고 파트너에게는 같이 성장하고 광고주에게는 광고의 임팩트 효과를 높이는 형태로 이제 저희는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일단 유저한테 주는 혜택을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카카오 T앱에 유저 혜택 특화 서비스를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유저 특화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했던 그 오퍼요 광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요 광고는 사실 택시가 10,000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오퍼요 광고 400원씩 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용자 참여를 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 사용자들의 참여도는 생각보다 되게 높았고요. 실질적으로 쿠팡이나 배민님 같이 일상생활에 유익한 참여형 광고를 제공할 경우에는 압도적인 참여 광고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퍼요 광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광고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나 쿠폰 그리고 로열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서비스의 진입을 높이고요. 유저의 관심도를 높이는 형태로 탭을 만들고자 합니다. 카카오 T 고객 혜택형 광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해당 탭에는 단순히 오퍼요 광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T 포인트나 아니면 광고주의 쿠폰이나 혜택을 저희 유저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광고 캠페인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형태의 광고 상품을 런칭할 예정이고요. 이 상품은 저희 그동안 모빌리티에서는 없었던 동영상 소재를 활용 가능한 16:9 비율의 광고 배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아마 장기적으로는 유저에 대한 타겟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카오 T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런칭한 서비스로 이고요. 카카오 T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디지털 제휴하고 카카오 T앱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이미 B2B로 쿠폰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많은 판매자분들이 이 해당 부분을 구매하셔서 4사의 이벤트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한번 구매하신 구매자분들은 78%의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고요. 이 쿠폰을 받은 이용자는 91%의 높은 리텐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카카오 모빌리티는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파트너사들과 함께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협업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동의 맥락을 함께하는 광고 매체 파트너로 KT 이즈와 LG U+왕은 엘리베이터 IPTV 같이 생활 접점에 밀접한 광고 매체를 협업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엑스와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소비 유통 채널에 가까운 디지털 사이니지를 확보하여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발전소랑 타바는 서브웨이, 택시, 버스와 함께 이동의 과정을 함께하는 광고 매체로서 저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타바 같은 경우는 저희의 경쟁사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는 경쟁을 넘어서 같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파트너인데요. AI 기술 기반으로 광고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 제휴 파트너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광고의 꽃은 커머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온라인의 커머스와 5개 광고의 커머스 광고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 광고의 커머스를 같이 고민할 파트너로 그립과 카카오 커머스와 함께 5개 광고에 적합한 커머스 광고란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고요. 글로벌 네트워크 광고 회사인 크리테오, 국내에서 커머스 광고 플랫폼을 가장 많이 만든 커넥트온 같은 회사들과 광고 매출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플랫폼 고민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고의 주목도를 높여주기 위한 컨텐츠 제휴 파트너인데요. 드라마, 예능, 쇼폼, 영화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틱톡 등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영화나 식음료 같은 특화되어 있는 업종의 컨텐츠 제공사인 시네이십이 우리의 식탁과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는 컨텐츠 협업을 넘어서 특정 광고 업종에게 제한할 수 있는 네이티브형 광고 사업의 파트너로서도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MBC 플러스를 필두로 14F, 만개 레시피, 스튜디오 TNT, 브레드 발전소, 깃불, 반부 네트워크와 같은 중소규모의 MCN들과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의 컨텐츠를 저희 매체에 노출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개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하드웨어에 대한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광고 노출의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블루 RSE 같은 경우는 폭발이나 파손 같은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의 굴지의 기업과 모빌리티 전용 RSE 하드웨어 공급을 위한 이제 POC 등을 계속 진행하고 협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이제 B2B로 많은 회사에게 하드웨어를 공급했던 블루버드, 그리고 재팬택시에게 택시 전용 하드웨어를 공급했던 TO21과 함께 협업을 하여 하드웨어 공급 및 설치 운영을 위한 파트너 협업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함께 성장하는 광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고요. 그래서 많은 협력사들과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앞으로 이어나갈 예정인데요. 저희는 하반기에 저희와 함께 택시 광고를 진행할 지역별 파트너를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 사업자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파트너와 광고 사업 파트너는 항시 저희는 제휴 채널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저희의 주저 말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뭐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마무리 서머리를 드리면 사실 저희는 한 문장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DOH 광고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관점에서 광고 및 컨텐츠 사업 제휴나 CMS 사업 관련해 문의가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안내드리는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빠르게 응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